안녕하세요. 태풍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유튜브를 하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장 무엇을 하나요?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몇몇 분들이 목소리 좋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평생에 목소리 좋다는 얘기 유튜브 하면서 처음입니다. 어쨌든 매일매일 업로드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안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어쨌든 좀 텀이 있었죠. 이게, 딱히 뭘 올릴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걸 주로 올리고 싶어서 딱히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부동산 임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오늘 진짜 오랜만에 부동산 임장을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어디 뭐 이렇게 좋은 지역 혹은 가보고 싶은 지역은 일단 거의 안 가고, 결정적으로 거의 안 가고,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뭐 주말에 잠깐 간다던가 점심에 간다던가 저는 주로 그랬어요. 지금은 좀 여유가 있는데 너무 바쁠 때는, 그리고 주로 제가 사는 집 근처 위주로만, 자기 근처를 제일 잘 알잖아요. 여기 좋아 보인다, 그런 데는 이제 이미 아는 지역이니까 그렇게 갔지, 이렇게 어디 사람들하고 함께 어느 지역을 가서 보는 거는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나서. 오늘은 어떤 카톡방에서 이제 서울의 어떤 지역을 이제 한번 같이 가보자 해서, 마침 서울에 좀 갈 일이 있었고, 오늘 딱 시간도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제 다행히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셨고 되게 부끄러웠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부동산 임장 이제 오셨던 분들이고,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또 어떤 걸 준비해 가면은 더 좋을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 주제 괜찮겠다 싶어서 한번 녹음해 보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전에도 이제 부동산 가서 무엇을 할까요? 이런 주제가 한번 있었잖아요.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먼저 임장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제 우리가 항상 모든 거의 시작은 뜻부터 이제 알고 시작을 하는 게 보통 강의의 시작이거나 아니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임장 뜻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뜻이 있었어요. 임장은, 여기 보면은 네이버에 보면은 어떤 일이나 문제가 일어난 현장에서 나오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나 문제가 일어난 현장에 나옴, 이란 뜻이에요. 이 임장이란 거 어렵죠. 여기 좀 봤거든요, 한자를. 이 한자가 이제 알아두면 됐잖아요. 이말임 이란 거예요. 이말임, 그리고 마당장자죠. 네. 그래서 어떤 일이나 문제가 일어난 현장에 내가 나가는 거죠. 임장한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부동산 현장에 가는 거예요. 임장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손품 임장, 뭐 사이버 임장 이런 얘기도 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핸드폰으로 보거나 네이버 부동산을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임장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우리가 임장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직접 가는 거죠. 그 임장을 이제 시작한다 하면은 그냥 가시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돼요. 뭐냐면 내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 가기 전에 미리 전화하고 예약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말하고, 그렇게 했을 때 부동산에 갔을 때 일 처리가 딱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임장도 가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지하철은 어떤지, 그 지역의 호재는 무엇인지. 물론 너무 바빠서 그걸 모르면 부동산 가서 물어보면 돼요. 사장님이 잘 브리핑 해주십니다. 근데 너무 바쁜 부동산이라던가, 제가 그냥 좀 분위기 좀 물어보러 왔어요. 이러면은 문전박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어느 정도 분위기 익히고
이 동네는 이렇다. 그리고 적어도 어느 정도 시세 정도는 파악하고 가셔야, 그리고 나서 현장에 가면은 이제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그 모습들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거죠. 오늘 제가 갔다 왔는데도 저는 그렇게 많이는 안 봤어요. 왜냐 예전에 워낙 말이 많았던 지역이고, 뭐 사진 않을 건데 비싸서 저에게는. 그래서 대충 어느 위치도 알았고 그랬는데, 막상 가서 딱 보니까 약간 언덕이 제법 심했고, 저 멀리 딱 산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지도로 안 나오거든요. 네, 그 지역 분위기라던가 뷰라던가 이런 거는 딱 가봐야 알거든요. 그리고 임장을 가면은 뭐 부동산을 한두 군데 정도 가서 이야기를 듣는다던가. 그래서 임장을 준비하는 것부터가 임장의 시작일 수 있죠. 많이 준비해 가면 준비해 갈수록 많이 얻어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행 갈 때도 똑같죠. 여행을 이제 친구랑 뭐 몇 명이서 같이 가는데, 한 명이 꼭 열심히 준비해서 일정을 쫙 짜오죠. 그러면 그 나머지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죠. 그 일정에 맞게. 편하긴 한데, 여행이 끝나고 나서 남는 건 그 일정을 짠 친구가, 그 친구가 다 여행의 기억이 남고, 본인이 짰던 일정대로 이렇게 밟아가면서 눈으로 보고 확인할 때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저 그런 친구가 있는데, 예. 아무튼 그래서 부동산 가기 전에, 그 지역을 가기 전에 시세 파악 쓸까요? 오랜만에 노트패드. 시세 파악 같은 거 정도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 호재, 지하철, 이거 오랜만에 쓰니까 글씨가 꼴이, 네, 아이고, 이걸 바꿔야겠네. 위로 바꿔. 오랜만에 했더니 이런 초보티를 냅니다. 네, 좀만 더 크게 하죠. 그래서 뭘 보시냐면, 적어도 시세는 봐야죠. 그리고 뭐 얼마인지, 전세 얼마인지, 매매 얼마인지, 그 다음에 교통. 너무 많이 보시기 힘들면 지하철이 근처에 얼마 있는지, 호재. 그리고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중요하죠. 분양 물량, 입주 물량, 그쵸. 뭐 이런 것들, 인구 변화, 네, 뭐 이런 것들. 넓게 보면 그런 것부터 다 조사한 다음에 가서 현장에 와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임장을 할 때는 뭐 사람마다 달라요. 그냥 이제 임장을 그냥 보러 가시는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러 가니까 다 어느 정도 하고 이제 딱 사고 싶은 매물이 나올 때 임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셔야지, 물건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 아이쇼핑도 할 수 있지만, 아이쇼핑이란 말 생각해보니까 요즘 잘 안 쓰네요. 어쨌든 내가 사려는 마음을 갖고 갔을 때 움직임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서 임장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적어도 그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개인이 공부를 하고 가야 같이 가시는 분에게도 피해가 안 가고, 그리고 또 그게 제가 오늘 온 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부동산 그렇게 사람들을 알 수 있냐,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 뭐 그런 모임을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 스터디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얘기했던 건데, 그래서 오늘 어느 지역에 가요. 서울에 어느 재개발을 딱 가. 그럼 나는 부동산 진짜 잘 모르고 부동산 어린인데, 그 지역만 죽도록 공부해 가는 거예요. 그 지역을 딱 진짜 공부해 가고, 어디 현재 여긴 시세가 어디고 현재 여기 부동산은 얼마예요,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하고 걸어가면서 다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딱 봐도, 야, 저 사람 진짜 고수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임장이 끝나고 카톡방이 있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연락처도 물어보고 막 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다음 또 무슨 모임이나 이런 데 껴줍니다. 네. 왜냐면은, 저분은 잘하는 것 같아, 저분은 우리 스터디에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어렵지 않아요. 딱 내 지역만, 그 지역만 눈을 감고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쫙 분석해 가면 됩니다. 그 한 지역 분석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러 지역 분석하는 거 어렵지만, 네. 그렇게 해서 임장을 갈 때 동료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동료를 만들면은
더 좋죠. 혼자 다니는 것보다. 근데 물건 살 때는 안 좋죠. 양보해야 되니까. 네, 뭐 일장일단이지만 아무튼 부동산 임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을까? 아, 번외로 오늘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부동산 재개발을 관심이 있어 하는데 간평 낮은 게 유리할까요? 높은 게 유리할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얘네들은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간평이 낮아요. 간평이 낮다. 간평이 낮아. 그러면 간평이 싸다. 뭐 어쨌든 그러면은 P가 높죠. P는 프리미엄이죠.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간평이 낮으면. 왜냐? 간평이 낮다는 건 내가 그 물건을 살 때 필요한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간평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프리미엄이 1억이에요. 그럼 내가 필요한 돈 얼마죠? 2억이죠. 그쵸? 1억, 1억, 2억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간평이 이런 같은 지역이요. 간평이 그러면 얘는 5억이에요. 그 프리미엄이 없어. 근데 실투자금은 5억이야. 극단적인 예예요. 어떤 거 사시겠어요? 네, 왼쪽 거 사죠. 간평 1억짜리.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같은 주택일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간평 1억짜리다. 이러면은 5구 사이즈겠죠? 5억이면은 1 플러스 1도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고려해야 될 게, 보증금입니다. 세입자가 얼마의 전세에 들어가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돼볼까요? 만약 간평이 1억이에요. P가 1억이에요. 여기서 보증금이 1억, 보증금이 얘는 없어. 그럼 실투자금이 2억이죠. 이렇게 볼까요? 간평이 5억이었어요. 보증금이 없어. 얘는 P가 0. 그래서 실투가 원래 5억인데 전세 보증금이 4억이야. 그래서 실투가 1억이 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인데. 그래서 요 세 가지 요소에서 가격들이 이렇게 재미나게 결정이 됩니다. 제가 하나 찾아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성남의 산성의 84 구역이에요. 좀 안 보이시죠? 좀 확대해 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같은 84인데 여기 보시면은 확대된다. 네, 좋네요. 여기 보면은 감정평가가 얘는 3억 8,500이고 얘는 3억 2,500이에요. 그쵸?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간평 높은 게 보통은 프리미엄이 싸다. 근데 얘는 여기는 좀 특이한데? 좀 대중이 없네. 여기는 얘에 적절하지 않은 얘네요. 얘는 프리미엄이 얘가 더 비싸죠. 근데 임대보증금도 얘가 조금 들어가. 이건 그냥 배짱인가? 뭐 예일 수 있어요. 여기는 또 근데 산성은 또 약간 예외다. 여기는 비례율이 높아요. 120, 100%더라. 그래서 간평이 높으면 가격도 올라가거든요. 그 영향이 또 있겠구나. 비례율이 127.3%예요. 그 말은 뭐냐면 원래는 3억 8,500인데 여기에다 127.5%죠. 그러면 3.85 곱하기 1.27 하면은 얘는 원래 3억 8,500인데 4억 8천. 그러니까 뭐냐면 1억이 더 올라가요. 실제로 내 가치가. 그래서 여기는 간평이 조금 높은 게 유리할 수도 있고, 여기 아까 5구짜리가 아마 그런 예가 맞을 텐데 특이한 게 있죠. 얘는 간평이 3억이고 여기 간평이 2억 4천이에요. 그쵸?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간평이 그렇게 따지면은 얘는 지금 프리미엄이 3억 7천이고 3억 2천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5천 차이, 한 4천 차이 나죠. 왜냐? 실투가 작으니까. 그쵸? 얘는 실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투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간평, 프리미엄, 보증금으로 인한 실투 가격.
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니까 난 돈이 좀 있어. 나는 좀 여유 있어. 그러면 간편 큰 거 대신에 프리미엄 낮은 거 사시면 되고요. 나는 힘들어. 나는 이거 하나 사기도 벅차. 그러면 간평 낮고 프리미엄 비싼 거. 그런 거 사서 거의 입주권을 얻는 거죠. 간평은 뭐 그런 건 이제 도로 매물이나 뚜껑 매물 사가지고 하면은 간평은 거의 없는데 이제 입주권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어쨌든 오늘 뭐 갑자기 Q&A 시간 같은 분위기였는데 결론은 부동산 임장 무엇을 하나요? 부동산을 바라보고 부동산을 실제로 가보고 머릿속에 그렸던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미처 인터넷에서 보지 못했던 내용들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많이 할수록 많이 얻어가실 수 있고요. 또 하나 부동산 임장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모르는 사람이나 낯선 사람이나 혹은 스터디를 가거나 혹은 번개로 이렇게 임장을 갈 때 내가 빠삭하게 공부를 해간다면 나는 그 모임에서는 인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음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또 초대하고 모임에 데려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인맥을 점점 늘려갈 수 있고 그러므로 내가 알 수 있는 지식이 더욱더 늘어납니다. 저는 부동산 임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녀보시고 경험을 축적해보시고 준비해보시고 그러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좀 많이 두서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길었지만 그래도 언제나 원테이크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상으로 부동산 임장 무엇을 하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